오늘도 서울경제TV 순간포착 매매시그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최재원, 최충성 그리고 김성현 세 분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소통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오셔서 실시간으로 채팅까지 즐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가 지금 너무 강한 랠리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 대응 작전도 세워주시죠. 네, 전날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유난히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도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로 좀 보게 되면 2,96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대, 하단 자리대가 2,960포인트 정도, 상단 자리대가 3,050포인트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동시효과 자체가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우선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기업의 내년도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성장을 좀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전날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양매도가 좀 나오면서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전날은 좀 대량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프로그램 쪽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추세가 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힘이 약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지수에 있어서는 상승을 하기가 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일단은 두 가지 트랙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성장을 해 나가는, 향후로도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섹터들, 그리고 내년도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2차전지 쪽 섹터가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인 흐름상의 모습을 보더라도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한 축으로 놓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증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IT 쪽 섹터,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대표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는 DDR5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 쪽이라든가 SOC 쪽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은 오히려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러한 두 가지 전략으로 좀 취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꺾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특히나 HMM이나 이런 부분들, 기업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운임지수에 있어서의 상승,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로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운임 가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까지도 같이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상승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이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조선 섹터에서 최근에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 찍은 백값이죠. 조선업계 과거에는 저가 수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제 저가 수주보다도 한 제값을 바꿔서 수주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1선 언저리 때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터 역시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시장이 알려지면서 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 보면은 이제 몇몇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고점을 모르고 끝도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덱스터 역시도 그 중에 하나였죠. 앞으로도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조금 계속해서 뜨거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작인 산업군인 만큼 좀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도 많이 나타날 거고 계속해서 좀 대장주도 바뀔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테마의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덱스터는 현재 차트를 보면은 상승의 패턴 값으로는 24,200원에 있는 이런 강한 저항대를 돌파하나 싶더니 바로 다시 밀려 내려왔던 모습이고 다만 잠깐이라도 한번 넘었던 만큼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단기적으로 21,300원 정도까지만 지켜준다면 반등에 성공하고 21,300원까지만 지켜주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1,3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24,200원을 돌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본격적인 조정 파동의 시작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조정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그 조정은 최소 17,200원 부근 정말 많이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14,400원 부근까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21,300원의 지지 여부인 것 같고요. 21,300원을 지키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은 좀 강한 조정을 의식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 종목 역시도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나왔는데 일단 요소수는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과 백탄물을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다라고 나왔어요. 어쨌든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뭐 딱히 요소수와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물류 관련주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대의 변화에서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좀 증가를 많이 하고 있고 택배나 이런 것들 가서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배송으로 시켜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20, 30대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택배 물량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될 것이다. 여기 플러스로 마켓컬리 상장에 대한 이슈도 아직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류 관련해서는 뭐 흔들림이 나오면 그 눌린 구간 중간까지 나오면 그냥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장 이슈라든지 1인 가구 증가 지금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솔로지스틱스뿐만 아니라 뭐 동방, KTX라는 종목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오늘 뭐 요소수 대란과 관련돼서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날은 아니지만 왜냐면 시장 자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수급이 분산돼서 움직일 뿐이지 종목 자체나 그런 뭐 호재거리가 아예 이슈가 되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완성차죠. 완성차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일전에는 기아도 다뤘는데 좀 이따 기아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29조 그리고 1조 6천억 가량으로 시장 예상치에 대비해서는 조금 그냥 부합한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가가 이제 좀 예상 대비해서는 조금 컸었는데 국내라든가 미국 등의 어떤 주요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 제네시스 같은 이 고부가 가치 차종 위주의 판매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나 아니면 반도체 공급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판매 목표를 좀 하향 조정했긴 했지만은 이 4분기 판매는 3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 한 15%에서 20% 정도 좀 늘어난 매출 판매를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GM이라든가 뭐 폭스바겐 같은 어떤 주요 전통 완성차 대비해가지고 여전히 현대차는 디스카운트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사업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공식화되는 시점부터는 주가도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이제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이 전동화 브랜드 비전을 발표를 했었고요. 주요 내용은 3가지 정도가 좀 되는데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5년도 이후에 이 모든 신차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로 출시를 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2030년도까지 8개의 전동화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해서 100% 전동화 브랜드로 좀 전환을 하면서 연간 한 40만 대의 글로벌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2035년도까지 최근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부분들이 좀 계속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탄소 중립을 좀 달성하겠다고 목표도 밝혔었죠.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고출력, 고성능 그리고 신규 연료 정지 시스템과 그리고 고성능, 고효율 어떤 차세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좀 개발하면서 제네시스에 접목시키고 이 전동차 부분에서는 좀 1위를 좀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강한 포부가 좀 담긴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G80 중심의 세단 라인업에서 GV70 그리고 GV80 등의 SUV 라인업 확대로 해서 자체 믹스도 좀 개선 중이고요. 판매 비중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네시스 비전 계획은 전동화 그리고 물량 증가가 진행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주가와 실적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는 여전히 이제 바닥권, 시작점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쪽도 역시나 바닥권이고 완성차와 관련돼 있는 종목 그리고 차량과 관련돼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냥 완성차 관련주들은 죄다 바닥권에 시작하고 있는 점에 좀 메리트가 있다. 기술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또 앞으로의 업황적인 측면으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 역시나 최악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완성차 차량 관련주들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훨씬 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유럽 쪽에서는 이제 선 주문 물량 수요가 연간 물량의 60% 해당될 정도로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는 공급 차질 완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전동화 전략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상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현대차, 기아차 모두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